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 최대의 차량 공유업체죠. 중국판 우버로도 불리고 있습니다만 디디 추싱이 80조 원대의 몸값을 인정받으면서 지난 6월 30일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 중국 당국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중국의 사이버 감독 기구인 인터넷 안보심사 판공실은 지난 2일 디디 추싱을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 이렇게 밝힌 데 이어서 4일에는 중국의 모든 앱스토어에서 이 디디 추싱 앱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디디 추싱의 신규 이용자 모집은 조사 기간 동안에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 중국 당국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그러니까 7월 1일이었죠. 그 다음 날에 이 디디 추싱에 대한 조사를 발표한 것은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 당국은 중국에서는 2017년 시행된 인터넷 보안법에 따라서 IT 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어겼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 국가안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회원이 3억 8천만 명인데요. 중국 최대 차량 호출 앱인 디디 추싱이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 데이터를 미국 측에 넘겼다. 이런 소문도 퍼지고 있긴 합니다. 자사 회원들의 차량 사용, 여기에 관련된 운행 기록과 위치 정보 등이 모두 다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디디 추싱 측은 이런 소문을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리민 디디 추싱 부총재는 3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디디 추싱이 해외 상장을 위해서 데이터를 미국에 통째로 넘겼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봤다 그러면서 해외에 상장한 많은 중국 기업처럼 디디 추싱도 국내 사용자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 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디디 추싱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는 또 다른 이유는 미중 충돌 상황에서 상장을 홍콩이 아니라 뉴욕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디디 추싱의 뉴욕 상장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인 차이신이 지난 5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중국 감독 당국은 디디 추싱과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사업자 34곳을 한 자리에 모인 그런 자리에서 지금은 상장을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고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이 차량 호출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쟁사들의 홍콩 증시 상장이 지연되니까 그냥 뉴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괘씸죄도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가 체제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 중국 공산당의 빅테크 길들이기가 이번 디디 추싱에게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에 마인의 알리바바에 대한 제재도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중국도 이미 빅테크가 주도하는 세상이 됐죠. 이 디디 추싱만 하더라도 승차 호출업체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중국인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이 디디 추싱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중국 당국이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죠.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 알리바바 역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점유율이 60%를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징동은 25%에 불과합니다. 이런 시장 지배력의 힘을 중국 정부 당국이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또 중국인들 모두가 보유하고 있다는 위챗, 이게 중국판 카카오톡인데 이 위챗 역시 12억 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마저 공지사항을 위챗에 먼저 올릴 정도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위챗의 보유회사인 텐센트에 대해서도 중국이 가만둘 리가 없죠. 특히 최근에 이 중국 정부가 마인을 달달 볶으면서 강탈해 가다시피 한 알리페이 문제, 그리고 위챗페이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각각 7억 명과 8억 명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빅테크 기업을 중국 당국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뭐냐면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공산당보다 더 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당이 곧 국가인데 그 당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은 용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중국 체제의 한계가 공산당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눈독 들이는 건 빅데이터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정보의 3분의 1을 확보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중국 정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1차적으로 화웨이의 5G 통신망 장악을 통해서 이걸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미국에 의해서 직격탄을 맞았고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 당국은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와 함께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합작사 형태의 국유기업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사실상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죠. 이걸 거절하면 그 회사의 존재는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또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데이터를 다루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유의해야 된다라고 경고까지 한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디디 추싱에 이어서 화물 중개 플랫폼인 윈만만과 호처방 그리고 구인구직 플랫폼인 보스쇼핑 같은 세 곳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반독점, 금융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 이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형 이 빅테크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 안보 카드까지 전면으로 꺼내들면서 빅테크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목되는 것은 이 안보 심사 대상이 된 기업이 모두 중국 회기 흐름을 거슬러서 최근에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 특유의 공산당 리스크가 디디 추싱의 발목을 잡았고 앞으로는 이 중국 빅테크 기업들 모두의 숨통까지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익명의 당국자들 인용해 가지고 중국 내부에서 디디의 미국 상장을 양봉의미,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따르지 않는다. 이런 행위다. 그러니까 양봉의미로 여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양봉의미라는 제목이 뭐냐면 2014년 12월 당시에 저윤캉 상무위원 그리고 2017년 순정차의 충청시 당서기를 제거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지난 2013년 12월 이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숙청할 때 썼던 제목이 바로 양봉의미입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이런 제목을 적용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지난 주말 트위터에 유포된 디디 사건 해독이라는 문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속전속결 응징의 배경에 중앙의 분노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시진핑과 지도부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전한 겁니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 경쟁대 교수는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디디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배적인 시장주의를 상실할 수도 있고 최상의 경우는 시정 지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이런 이 공산당 리스크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우려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팅크탱크인 이 애틀랜틱 카운슬의 프레드릭 캠프 회장은 미국 시간으로 10일 CNBC에 기고문을 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의 우보로 불리는 승차 공유업체 디디 추싱의 뉴욕 증시 상장으로 촉발된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이어질 경우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30년, 앞으로 10년간이죠. 2030년까지 중국이 자본 흐름에서 4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5경 1556조 5천억 원인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저는 짐작이 안 갑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런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특히 이 캠프 회장은 디디 추싱 사태는 중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로 확장될 것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내부 정치가 점점 더 권위주의로 흐르고 있고 미중 분쟁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의 기업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번 디디 추싱 사태 이후에 중국의 의료정보업체 링크닥이 처음으로 미국 시장 기업 공개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중국 기업들의 후퇴 사례가 속출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CNBC는 전했습니다. 캠프 회장은 이어서 디디 추싱 주가가 폭락하는 등 단기적인 투자 손실은 발생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때 옹호했던 시장 자유주의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은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져오게 될 국가적인 손실이 훨씬 커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로듐 그룹의 창립 파트너이자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인 데니얼 로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여러 경제 개혁을 계속 시도하지만 또 했지만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 집권 기간 동안에 중국의 총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225%에서 276%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에 이미 9.6%에서 6%로 떨어졌다. 이런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젠 연구원은 어느 시점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전능력, 그러니까 뭐 전지전능한 능력, 이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효율성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 시점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캠프 회장은 서방 세계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근대화가 결국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서방 세계가 그만큼 순진했다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 특히 시진핑 주석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의 역동성의 손실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캠프 회장의 이런 지적은 지난 2000년에 중국의 WTO 가입을 도우려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동맹국들을 설득하면서 했던 말, 바로 그 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이런 겁니다. 중국의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단순히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경제적 자유를 수입하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더 큰 발언권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인터넷 발전과 맞물려서 미국처럼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할 것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중국의 실체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실체는 지난해 9월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한 통일전선 문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민영경제인은, 민간경제인은 우리 사람, 자기인으로서, 그러니까 중국인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단결하고 의지해야 할 중요한 역량이라 그랬습니다. 다름 아니라 중국의 경제인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존재하고 당의 수족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못을 박은 겁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생각, 그러니까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이런 핵심 사상이 오롯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 중국 공산당 정권이 빅테크 기업들을 저렇게 올가매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미 중국은 어떤 조직이든
당원이 3명 이상 있는 곳은 당 조직을 설립해야 된다는 중국 공산당 당장, 그러니까 당 헌법을 이제 민간 기업에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민영 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 요건으로 등장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장사 정관에는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당 조직의 의견을 먼저 듣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회사 사장이나 대표보다 더 중요한 게 당 간부란 이야기죠. 이 말은 기업 경영진보다 당 세포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공산당의 정체성을 요구하면서 공산당과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국 기업의 한계는 날이 갈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국과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주장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